서울 재개발의 대장주인 한남 뉴타운은요, 한 30억 정도 있어도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됐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성수전략지구나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만큼 정말 비싼 고액 자산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됐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 지역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단 4억 정도의 금액으로 그들만의 리그인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는데요. 5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구 한강뷰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세권, 업무지, 학군, 그리고 티판, 문화시설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요. 내가 한 4억 정도 있을 때 어디를 투자할까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보시는 당인리 발전소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일대는 이미 문화공원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 아파트가 마푸자라고 해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잖아요. 거기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한 30억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만 마푸자라는 대단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웰스트림이라든지 리버에게 같은 한강뷰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이 마푸자라는 대단지 아파트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뷰라는 것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한강 프리미엄이 아파트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요, 영구 한강뷰 가능하고요, 업무지 가깝고요, 학군지 있고요, 바로 상수역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홍대 아니면 당인리 발전소에도 문화의 이런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서 추진하는 대단지 재개발 추진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정말 마포구라는 입지 좋은 곳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이 한 60개가 넘어가는데 왜 이 지역은 이렇게 재개발 속도가 더딜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전임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극적이었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재개발하기를 원하지만 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양동 광진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이런 구역들과 비교될 만큼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서 구청장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류동규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재개발 신속 추진 전담 TF라는 것을 제일 1호로 결제할 만큼 재개발에 열정적이고 이런 공약들을 내세워서 당선이 된 만큼 이제부터는 마포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그런 지역들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상수역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 추진할 때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 중에 하나가 동작구청인데요. 동작구청 중에서 정말 빨리 속도가 빠른 곳이 상도 15구역이잖아요.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는 속도도 상당히 빨랐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그런 지원도 굉장히 빨랐던 게 동의서 갖다 주니까 한 2달 만에 조합 설립해주고 뭐 하면 바로바로 선정해주고 신속통합 한다고 추진하면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역량을 보여줬던 게 동작구청인데요. 정말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구청장이 국토부 출신이라는 거죠. 구청장이 이런 부동산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작구가 서울 전체 25개 중에서 재개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마포구청장으로 당선된 이제 류동균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의회의 관리위원 소속이었고요. 내용 찾아보니까 이런 부동산의 전문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결제한 것도 재개발 신속 추진 전담 TF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전담 TF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지주책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그냥 주민들끼리 니들이 알아서 합의해서 갖고 오세요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TF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갈등을 해결해서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포구에서 진행되던 60개 넘는 그런 재개발 추진 구역들이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못 올라갔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상수역 같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상수역도 예전에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했었잖아요. 그때는 한 2,700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동의율도 한 65% 이상 받아서 구청에 갖다 제출을 했죠.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거 해와라 해서 갖다 주면 또 다른 거 해와라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허가를,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를 안 시켜줬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일대를 무슨 관광 특구, 홍대상권이랑 연계한 관광 특구로 지정하겠다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이제 반려를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서 이번에 그 전임 구청장은 이제 재당선이 안 됐고, 최종훈 구청장한테 바라는 것이 이런 재개발 추진하는 그 구역들이 정말 빨리 속도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을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이런 염원들이 이제 모여져서 신임 구청장이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포구라는 이런 입지 좋은 곳, 정말 노후된 이런 구도심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제 막 가격을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에 선 곳이 정말 영구 한강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판단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 상수역 일대가 가장 중심이 될 거라는 거죠. 집 사면 흥하리. 상수동 335번지 일대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재개발 사업은요, 역세권 시프트, 그 당시 65% 이상 이제 동의율을 충족해서 구청에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까지 들어갔었고, 해당 사업이 한 2,700세대 정도의 대단지로 재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다시 진행했을 때는 역세권 시프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속 통합을 할 것인가,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사업성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역세권 시프트보다는 신속 통합으로 추진하는 게 재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서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짜게끔 되어 있는데, 신속 통합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서울시가 주관하에서 정비구역을 계획을 합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걸리는 그 소요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게 신속 통합이고요.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상합 면적이 생겼습니다. 3만 제곱이라고 하는 상합 면적이 생겼기 때문에 신속 통합은 상합 면적이 없죠. 그래서 신속 통합으로 했을 때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특히나 상수역이라는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할 수 있는 거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역 일대는요,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던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신속 통합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가져가는 게 구역에서는 정말 큰 이득을 보는 재개발 사업 유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역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요, 내 안방에서 볼 수 있는 한강뷰가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저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제가 있는 높이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20층, 30층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제가 제 뒤에서 보이는 그 모습보다는 더 멋진 이런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변 일대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도 예를 들면요, 자양이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억, 8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자양 4동 A구역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있어야 되고, 성수전략지구나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억 자산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20억, 30억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포에서 한강변이라고 하는 용강동 일대를 보시면요, 거기도 투자 금액이 4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용강동을 보면 노후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모아타운만 가능한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성도 여기만큼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이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 금액이 4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상수역 일대는요, 정말 과거에도 투자 금액이 저렴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4억이란 이 금액이 프리미엄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물건도 6억 이하의 신축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준비했고요. 뿐만 아니라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초기 재개발 투자고, 이런 상수동과 같은 모든 것을 갖춘 입지에 소액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년 전하고 지금의 시세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초기 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들어갔던 그 투자 금액하고 지금 들어가는 금액 한번 비교해보시면 2년이란 기간 동안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얼마만큼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멋진 아파트를 투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심지에서 벗어난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 서울 중심지 안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이, 특히나 어린 자녀분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투자할 부동산 대상이 이제는 중심지에서 벗어난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중심지에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추진 구역에 빌라 하나 가져가는 것이 정말 정말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서울의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혼자 고민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물건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좋은 물건 선정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